안녕하세요. 대구 부동산 스타즈입니다. 10월 19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리브 프리미엄. 이름부터 멋있습니다. 예상 프리미엄 5억. 현실은 범원 라운 프라이빗 2차 10.7억. 9평의 거래가예요. 마이너스 고점 대비 마이너스 4.2억. 마이너스 28.5% 하락하는 거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조금 더 낮은 평형의 거래가액이 형성되었을 때 사람들은 이 정도 거래가액을 예상했었는데 어느 정도 예상치에 부합한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빌리브 프리미어 한번 이렇게 인터넷에 제가 오늘 실거래 가격이 낮길래 전용 면적 104제곱미터 요 실거래 가격이 낮길래 얼마나 되나 싶어서 찾다가 보니까 주변 시세와 견주어서 예상 프리미엄이 5억이라고 했습니다. 예상 프리미엄.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근데 이런 예상 프리미엄을 보고 청약을 안 하면 바보였던 그런 시장이 아니었던가요? 시장 분위기는 쉽게도 바뀝니다. 대구 빌리브 프리미어 최고 8억 7천까지 갔던 것이 이번에 45층이에요. 그 전에 거래되었던 것은 뭐 층수가 어떻고 뭐 확장이 어떻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45층이에요. 야 이거 뭐 말해 뭐해 뭐 이런 분위기 아닌가요? 고점 대비 1.9억 하락했는데요. 더 뼈아픈 것은 이 6억 8천이 프리미엄 5억을 안고 11억 이상이 될 거라는 그런 예측 그런 것들 맞지 않았습니다. 빌리브 프리미엄뿐만 아니고 뭐 빌리브 스카이라든지 이 빌리브 관련된 아파트들 그렇게 크게 힘은 못 쓰는 모습이죠. 수성 레이크 부르지오 수레프 이렇게 사람들이 부르는 그곳 6억 중반대 가격이 형성되고 있는데요. 분양 가격을 살펴보시면 분양가나 뭐 판매가나 뭐 타입에 따라서 제가 요거 하길 못했네 타입을 하기는 못했네요. 뭐 큰 뭐 수성구 뭐 사실 여기 뭐 학군이나 그런 관련 쪽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뭐 다 수성구라고 다 갖다 붙이면 뭐든지 다 올라가던 그런 시절이었던데 뭐 크게 재미 보는 모습은 아니더라. 용산자이도 고점 대비 1.4억. 분양가 생각해보면 이것도 남는 장사가 아니더라. 동대구역 센트럴자이 요거는 그나마 가격이 조금 상태가 나왔습니다. 이 분양가 높았을 거예요. 동대구역 화사방크드림 고점 대비 1.6억 정도 차이 나는 모습. 분양가 참 높기도 높습니다. 자, 그 아랫단에 있던 가격도 동대구역 인근의 아파트들 조금 많이 선호되는 것이 5억 후반. 선호받지 못하는 곳, 뭐 태평로 쪽이나 이런 것들, 오페라 W 같은 경우에는 야, 5억도 무너지고 4억대 거래까지도 나오더라. 야, 이거 경남 센트로 팰리스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경남 센트로 팰리스 이거 뭐 마이너스 프리미엄 1억 막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우리에게 좀 충격을 안겨주기, 충격의 스타트를 끌었던 그 물건인데요. 이 얘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얘는 뭐 미분양이 심해가지고 이랬다 치지만 다른 애들은 분양할 때 인기가 많았단 말이에요. 분양할 때 인기가 많았던 아이들도 힘을 못 쓰더라. 서대구역 KTX 영무 예다음 4억대도 무너지더라. 야, 이 숫자에 대한 모든 기준 그 전에 가지고 있던 것들 다 지워버리고 다시 리셋해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느낌입니다. 분양권 매도 물량 전월세 임대 물량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매도 물량은 크게 늘어나지 않은 가운데 크게 늘어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렇게 가면은 물량이 조금 줄어들지는 않을까 이런 느낌이 있을 정도. 근데 전세 매물이 워낙에나 늘어납니다. 전세 매물 다시 전고점을 다시 돌파하려고 하는 모양새를 딱 취했는데요. 어쨌든 많이 늘어나는 이 가운데 안 팔리면 결국 매물로도 나올 수밖에 없다. 시장 분위기가 악화되면 뭐 시장에 실제 존재하는 매물 개수보다 뭐 2배수, 3배수까지 되어서 보일 수 있다. 월세 물량은 전고점을 돌파했습니다. 6,436건. 전체 임대 물량은 전고점을 돌파해서 17,000건을 돌파한 상태. 하루가 다르게 매물 개수가 치솟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거래량 43건, 그 중에 신고가는 2건, 신고가는 1건이었네요. 한 건, 네. 거래량 흐름, 10월의 거래량 흐름, 지금, 뭐, 썩 많지는 않다, 이런 느낌. 휴일이 좀 끼어있어서 조금 착시는 있지만, 어쨌든 일평균 거래 건수는 계속 똑같아요. 8월, 9월, 10월, 현재까지 다 똑같은 상태. 과연 9월의 거래량이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가? 요 노란색, 요 숫자가 같아지면, 예측치와 그 다음 달 거래량이 맞는 것이고, 이 숫자가 작아지면 거래량이 작아지는 추세이다. 많아지면 거래량이 많아지는 추세이다. 이 정도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범어 나온 프라이빗 2차. 요 32평이에요. 지난번에는 27평이었던가요? 좀 평수가 낮은 것에 거래였던 것 같은데, 아무튼 고점 대비
4억 2천 거의 28% 정도 하락한 모습이고요. 만촌 3차 하장 파크드림 고점 대비 가격이 30% 정도 하락한 모습. 자, 요거 수성구 지역 거래 건수 방금 2건 봤어요. 그나마 규제 해제가 되어서 누군가 좀 접근한 사람이 있었지, 규제 해제마저 안 되었다면 거래가 더 힘들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월성 푸르지오 대형 평형 이번엔 48평형 고점 대비 거의 30% 가까운 하락이에요. 매매가 전세가도 거의 맞닿아 버린 이런 모습. 장기동 영남 네오빌 46평형 요거는 거래 공백이 꽤나 있었던 것 같아요. 한 5억짜리가 5억 3천에 거래된 모습. 고성동 3강 오페라 트루엘 시민의 숲 아파트 84제곱미터 2년차를 찍고 참 그 행복했던 2년이 아니었을까요? 2020년에 입주를 시작해서 정말 가격이 엄청나게 치솟고 호가도 엄청나게 치솟고 나중에 요거 비과세 받고 딱 처분할 때쯤 되면은 엄청난 차익을 남길 걸로 그 정도로 예상을 할 수 있었던 물건이었던 것 같은데요. 가격이 고점 대비 30% 정도 하락해서 4억 4,700 이렇게 신저가가 나오는 그것이 특수한 거래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신고가가 나올 때도 늘 특수한 거래 띄엄띄엄 한 건 있어요. 과거의 이력들을 쭉 추적하다가 보면은 신고가를 쓰고 아주 높은 물건에 거래한 사람의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더라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호가가 되고 그것이 시장의 분위기가 되었듯이 한두 건 띄엄띄엄 나오는 거래들, 그것이 처음엔 특수 거래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것들이 한두 건 더 쌓이다 보면 그것이 호가가 그 가격을 추종하게 되고 그것이 시장의 분위기가 되는 것 여러분들 느끼고 계실 거예요. 교대가는 제 뉴센 또한 75제곱미터가 4억 초반, 동대구 반도 유보라 33평이 4억 초반, 고점 대비 30% 이상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진태적 AK 그랑프리츠는 거의 고점 대비 40% 가까운 하락, 거의 40%, 4억이 무너졌다.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조금 체크해 봐야 될 포인트죠. 복현 아이파크 59제곱미터 3억 7천. 아직까지 가격 세네. 이런 느낌. 21년 아파트예요. 미리네 아파트 46평형 3억 7천. 요것도 거래 공백이 좀 있을 수 있었겠구나. 요 정도의 느낌으로 봐주면 되겠습니다. 앞산 한이다음 27% 정도 하락해서 가격이 3억 6천. 연식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 준신취라고 불릴 만한 아파트. 그나마 그런 것들이 거래가 좀 되는 거죠. 한신도유 웨스턴팰리스 28평형이 20% 정도 하락하는 모습. 대구 노원 한신도유 33평형 고점 대비 30% 정도 하락하는 모습. 등수도 괜찮아 보이는데요. 어쨌든 하락률, 다음 실거래 지수가 발표될 때도 하락률은 조금 아프게 다가올 수도 있겠다. 왜 조금 더 아프게 좀 일단 막 분위기를 계속 조져놔야지 또 수도권도 규제해주고 또 살아나갈 길이 열릴 거 아닙니까? 수성구 그 비싼 아파트들 오늘 거래 건수 근래에 몇 건씩 나오고 있잖아요. 그나마 거래 좀 숨통이라도 트여줘야 살 수 있지. 아니면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건 수도권은 규제 해제해주지 않으면은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 이게 2주택자들은 불가하잖아요.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대구는 그나마 제일 숨통이 트였다고 제가 판단하는 부분이 규제 해제되어서 거래가 되는 게 다행인 게 아니고 규제 해제가 되면서 전세입자가 나갈 때 돈을 마련해줄 방편이 생겼다는 게 그게 그나마 상황을 조금 더 낫게 만드는 그런 것 아닌가 싶지만 여전히 전세가율은 높더라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여전히 전세가율이 높습니다. 대형 성당동 도접 29평형 3억까지. 요거 어제 39평형은 가격이 조금 시청발이라고 영향을 약간 받는다고 약간 버티는 느낌이었는데 그렇게 크게 버티지는 못하는 느낌. 신암동 SD 프라임 15% 정도. 그리고 사암맨션 월성동 사암맨션 20% 정도 하락해서 3억 밑으로 내려왔다. 미리센 마을 요것도 근래 여기 조금 약간 외곽 지역에 조금 싸 보이는 아파트들 있죠. 이런 것들 2억 6천 요 수준까지 가격이 내려와서 고점 대비 거의 30% 가까운 하락을 보여줬고요. 용산동 평화타운 좀 외곽이라고 느껴지는 곳 아니면 준신축이라고 느껴지는 곳 아마 거래 어떤 좀 사람들이 사는 모습 이 패턴들이 어느 정도 약간은 판단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요 전체적인 요 모습을 보시고 외곽 지역이 좀 거래가 된다. 싼 아파트들 하락률 충분히 많이 적용받는 것도 잇따라 같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 그나마 조금 덜 떨어지게 거래되는 것도 있긴 해요. 자, 건당 거래대금은 규제 해제 이후에도 아직까지 살아나고 있지는 못하네요.
고가 거래가 한두 건 끼어 있어도 살아나지는 못합니다. 1000건을 돌파하기가 여전히 너무나 벅차 보인다. 3억 미만의 거래 비중. 저는 이게 계속 올라갈 거라고 봤는데 은근히 3억에서 4억대 물건, 4억에서 5억, 3억에서 5억대 물건 여기가 좀 강세를 보이더라고요. 한창 상승할 때도 요 구간이 좀 강세를 보이곤 했었네요. 지금은 근데 그렇게 상승기의 그런 모습은 아니죠. 네. 고가 거래는 점점 거래 가뭄이 보이고요. 6억 이상 5%를 유지하기 힘든 모습. 그래도 수동 띄엄띄엄 거래되면서 얼마나 거래가 많이 되고 있나 살펴보니까 뭐 간에 기별도 안 오는 정도, 한 10건 정도 더 늘어난 정도 표시 나지도 않습니다. 소위 말해 범사만사라고 불리는 대구 최고의 지역이라고 불리는 그곳에 그 아파트 건수만 아파트 개수만 해도 10,000개예요. 10,000개. 수성구의 아파트 개수 많거든요. 분양권 거래량 13건. 자, 전세 거래량 지금 조금 늘어나고 있는 모습만 추세만 확인해 보면 되는데 전체 추세는 지금까지는 올해 들어서 거래량은 계속 감소하는 가운데 거래량이 근래 들어서 늘어났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라. 임차인 집 보러 오면은 묻지도 따지지 말고 좀 붙잡아 놓을 필요가 있다. 이런 느낌입니다. 빌리브 버머. 자, 7층 전세 가격 6억, 전세 가격 6억. 그러면 곱하기 2를 해서 약간의 프리미엄을 생각해 본다면 그것이 매매 가격 뭐 그 정도로 생각해 보면 된다. 지난번에는 조금 낮은 것도 있고 약간 높은 것도 있고 뭐 그 정도 모습 보여줍니다. 월성 2편한 대형 평형. 요 정도 몇 평인가요? 60평형? 이거 70평형, 80평형 되는 건가요? 네, 전세 가격 신고가 한 건 나왔고요. 여전히 전세가율 고점 대비 많이 높은 모습, 거의 70%, 거의 70%가 지금 유예인가요? 거의 80%, 90% 고점 대비. 뭐 신축이라면 좀 근래 가격이 좀 뒤죽박죽해서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요건 한 70%, 60% 아직까지 규제 해제해줘서 그나마 이렇게 전세 가격이 조금 버티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60, 70%의 가격 빌리브 스카이 신축의 전세 가격 3억 4천, 3억 4천 분양가 생각해 보시고 어느 정도 잔금이 필요한지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힐스테이트 대시양 도남 2단지에 자 이거 입주할 때 제가 요 아파트를 특별히 기억하는 이유는 저 시청자분께서 저 아파트 살려고 하는데 어떨 것 같냐 이렇게 해서 제가 북구 지역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서 이 가격들도 한번 훑어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2년을 버티지 못하고 팔았다. 2년을 버티지 못하고 팔았다. 가격은 뭐 분양가 그 정도 수준? 분양가에서 뭐 얼마나 프리미엄이 거의 없는 뭐 그 정도 느낌이에요. 남산 롯데캐슬 센트럴 스카이 잘난 척 하더니라고 어제도 뭐 거래 건수 한 건 나왔을 때 뭐 4억이 안 되네 요런 느낌이었는데요. 3억 2천 거래까지 있어요. 요건 왠지 좀 찾아보진 않았지만 좀 직거래 좀 느낌이 약간 있는 가격이죠. 요 가격은 조금 괜찮아 보인다. 아마 그 전에 굉장히 우리 각인되어 있는 높은 가격대가 있잖아요. 그걸 생각해 보면 괜찮아 보인다. 네, 요런 느낌도 좀 받겠습니다. 월성 삼정 그린과 포레스트 전세 가격 3억 2천, 3억 2천. 제가 요 살짝 정신줄을 살짝 놨었네요. 요 전세 가격이었어요. 매매 가격이라 살짝 정신줄을 놨었습니다. 네. 자, 월배 이 편한 세상. 요거 별표한 게 드립니다. 그러면 요건 이제 뭐 갱신도 할 거고 임대인은 한 시름 이제 덜었다. 어떻게 되든지. 딴 것도 거래가 가격들 보시면은 높다 이런 느낌. 여기 실세이트 대항 도시남 요것도 제가 정신줄을 살짝 놨었네요. 네, 죄송합니다. 빌리브 스카이 전세 가격 3억 조금 중반까지 가는 것도 있지만 3억대에 머무르는 전세 가격도 보입니다. 여기 이 정도가 이런 느낌이라면 이 인근에 있는 주상복합의 아파트들은 아마 요것보다도 전세 가격이 조금 더 낮게 형성될 확률이 높지 싶어요. 많이 선호받는 것들이니까 전세 거래되는 거 보세요. 한번 이 상단에 거래되는 이 전세 건들 보면은 신축 아니면 거의 뭐 준신축 아니면은 완전 합군지 아니면은 사람들이 별로 가지 않는다. 구축의 공동화 현상이 조금 더 있을 것 같아요. 자, 1.3이라는 숫자 점점 막 나타나고 있어요. 그만큼 전세 거래를 덜하고 월세로 많이 넘어가는 모습. 이거 역전된 크로스 되는 모습 한 번씩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요. 자, 3억 미만 거래 비중은 높아가는 가운데 4억 이상 거래는 10%는 어떻게든지 유지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 저거 바뀌질 않네요. 자, 월세 거래량 50건, 오늘 전세 거래량 57건.
이렇게 생각해보면 전세 거래 건수가 너무 적네. 1월달에 요 분위기 좀 안 좋고 요런 시절에 매매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 시절 무렵에 제가 1대 2대 1의 법칙을 만들어서 오늘 매매 거래 42건이었나요? 42건 1. 요게 1의 비율이고 전세가 2. 마지막 월세가 1의 비율. 요 형태를 유지하는 날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 패턴을 많이 벗어나죠. 이거 오늘 전세 거래 한 100건 정도는 나와줬어야 야 정상적으로 전세 거래가 좀 이루어지고 있네 요런 느낌이었을 텐데 가을장 들어서 전세 임대 거래가 많이 늘어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월세 비중이 생각보다 높구나 요런 느낌 그러면 전세 거래는 생각보다는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죠. 자, 임대인 임차인 서로 좋은 집 잘 구하시기 바라면서 오늘 방송 마칠게요. 시청 감사합니다.